그럼 부사관뿐만이 아니라 일반 직장 생활할 때도 동기들이나 선배들하고 잘 지내야 되는 건 그냥 답 아니야? 무조건 정답?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지. 제대로 질문을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다른 직장과 다르게 부사관은 들어갔을 때 항공 정비 특기를 받았을 경우 어떤 것이 제일 뭐 어려운 부분인지 뭐 이렇게 질문을 한다든지 진급에 관련된 질문을 한다든지 특기를 받았을 때 보직 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질문을 한다든지 이제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너한테도 좀 유익한 시간이 되지. 그냥 두리뭉실 다른 회사, 조직 이런 데서 적용될 법한 질문을 하는 건 의미가 없지. 선배들한테도 너한테 딱 질문 기회를 딱 2번만 줄 거야. 네. 좀 이따가 질문 기회 줄 테니까 고민해봐. 네. 한 달 동안 뭐 별다른 소식이 있으면 얘기 좀. 책임을 더 다하게 져야 돼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뭔가 조금 더 서로에게 충실해가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가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 첫 시작을 이제 혼인신고로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또 남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 뭐, 네. 나 같은 경우는 혼인신고보다는 결혼식을 먼저 했던 케이스거든, 나는. 그래서 조금 앞뒤의 순서가 조금 차이는 있었지만, 뭐 다르겠어. 또 똑같지. 결혼식을 하고 나서도 잘 실감이 안 났었거든, 나는. 근데 이제 혼인신고하고 이제 서류를 뗐을 때 실감 나는 게 조금 다르더라, 이거지. 그런 의미 좀 있었어. 어쨌든, 뭐, 서로의 결정에 의해서 합법적인 부부가 된 걸 축하하고, 그만큼 또 책임감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니까, 결혼을 먼저 했던 선배들하고 많이 대화를 해보는 것도 의미 있어. 잘 이겨냈던 사람들의 노하우를 또 받아오는 것도 크게 의미가 있지. 잘 만들어 가봐. 결혼식까지도 이제 첫 번째 관문이 되겠지만, 그것도 넘어가야 또 그만큼 더 성장하더라 이거야. 특히 남자들은 더 그래. 결혼한 남자랑 안 한 남자랑 차이가 많아서. 기업에서 그 경험, 내가 얘기한 그 경험의 가치를 알아봐 줄까? 혹시나 기업에서 그러니까 공부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조금씩 하다가 처음에는 반응이 좋았는데 점점점 참여율이 떨어지고 의지도 약해지고 그러다가 흐지부지 이런 게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늘 겪었던 부분이잖아. 근데 지금 군대 생활을 하는 후배들한테 야, 이렇게 준비를 하자, 공부를 하자라고 했던 너의 입장과 그 후배들이 받아들인 입장이 같질 않아. 어찌 보면 그 후배들 생각하기에 재미가 없으면은 안 하는. 너도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개인 시간, 사적인 시간까지 투자해서 과연 내가 이거에 해야 할 가치가 있을까? 왜 해야 하지? 이런 동기가 없어. 그 후배들한테는. 너는 전역이라는 혹은 이직이라는 목표가 있어서 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서 하는 행위가 될 수 있겠지만 그 후배들은 굳이 난 입대했고 그냥 시간만 보내면 되는데 굳이 내가 이 공부를 시간 내갖고 왜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기지. 지금 입장에서는. 네. 네. 그 스터디를 하는 그 의미를 제가 초반에 중간중간에 레벨도 필요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도 필요하고 그에 따른 만족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오면 제일 좋은데 TO 가지고는 그런 만족감을 느끼기가 어려운 거라 이게. 마치 본인들이 공부해서 그게 현장에서 업무할 때 조금이라도 써먹을 수 있고 그게 인정받을 수 있고 이런 게 있다면 뭐 예를 들면 TO를 공부해갖고 현장에서 뭐 약간의 그 선배들한테 내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선배들한테 야 너 이것도 공부했어 이것도 알아 하고 주기적으로 약간의 칭찬 내지는 뭐 정책 차원으로 이 정도 했을 때 이 정도의 뭐 보상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약간의 감정적인 칭찬 이런 것들이 좀 온다든지 약간의 제도적인 도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건의를 해서 뭐 그렇게 보상을 어느 정도는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조금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싶어. 우리 부대에서는 뭐 정비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또 어디 가서 자랑도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지휘관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한테 어떤
치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좋아했으면 했지 싫어할 이유는 없어. 참 말은 좋은데 이게 참 이론적으로 책만 보고 공부한다는 게 참 재미없어요. 그래서 TO를 공부했으면 그 관련된 실습을 현장에 가서 직접 엔진을 가지고 한 번씩은 보게 해준다든지 직접 한번 만져보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좀 병행을 하면 더 좋고, 간간히 TO만 볼 게 아니라 뭐 아까 같이 FA 교재를 한 번씩 뭐 공부를 중간중간 한 번씩 넣어서 한다든지, 야 이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엔진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더라, 뭐 재료, 그러니까 물질, 금속 관련된 공부를 한다든지 물리 공부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대외적인 활동을 해야 다른 특기들도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는 여력도 생겨. 니네가 엔진 특기니까 엔진만 공부를 하지만 다른 것도 분명히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거꾸로 다른 특기들이 엔진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엔진 특기들은 엔진 당연히 하면서 다른 것들을 공부하고, 야 우리 이런 스터디 하니까 야 니네 특기도 한번 와봐. 그리고 와서 걔들은 엔진을 배우고 그럼 자기 특기들 관련된 이야기를 여기 와서 해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면 서로 윈윈이잖아. 이거는 거의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냥 막노동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치? 뭐 말 그대로 공부도 한번 하고 청소하고 뭐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지. 거의 다 육체 노동이잖아. 그러다가 한 단계 올라가서 어느 정도 그 업무에 익숙해져서 아 이제 기능인이다 라는 대우를 받았다. 그럼 거기서 만족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아 조금 더 어려운 거, 좀 더 같은 기술,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누구한테 전해주면서 좀 더 가치 있는 일, 이런 걸 해보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위치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면 무슨 능력이 필요할까? 자, 내가 어제 받은 메시지가 뭐였냐면, 여기 이제 엘리베이터 업계에서 일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 걔도 처음부터 바닥부터 일을 한 거야. 그 1차 교육을 수료하고 2명이 합격을 했는데 그 2명 안에 들었습니다라고 기쁘다, 고맙다 그러면서 이게 메시지가 온 거예요, 어제. 그러면서 이제 뭐가 또 왔냐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던 그 과정에 뭐가 도움이 됐을까를 생각해 보는데, 우리 여기서 MT 갔잖아.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MT도 가고, 그걸 여기서 몇 년을 했어. 그거 했던 게 큰 도움이 됐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지금 그때 우리가 MT 가서 MC 한 게 이런 도움이 될 줄 어찌 알았어? 그치? 이거는 이렇게 뭔가 정량적으로 이렇게 환산할 수는 없지만 없어. 확실히 네, 그러니까 그 다른 종류가 가서 이런저런 새로운 경험들을 하는 것처럼 그 경험들이 쌓여서 또 다른 일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 업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하면 많이 해보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지. 그래서 업계 경력이 몇 년이다 그랬을 때 그 업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할 수 있어야 돼. 항공기 정비를 몇 년 했다 그랬는데 항공기 안에서 엔진, 그것도 수리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정비사가 아니라 그냥 노동자로 살았던 거야. 엔진만 할 수 있으면 안 돼, 이제는. 경력이 10년 이상이 됐다 그러면 아, 엔진 관련된 뭐 어떤 것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도전해서 실행하고 하는. 지금 이력서를 딱 써봐. 써보면 그냥 아주 절실하게 느껴질 거야. 네. 이력서를 써보면 이력서의 경력란에다가 쓸 게 몇 줄 없을 거야. 거기에 많아야 돼. 지금 네, 떠올리기만 해도 지금 살 떨리게 절실해지는데 3년차, 4년차 넘어가서부터는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야. 내가 정비사 생활하면서 정비사라는 직업 당연히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한 줄 쓴 게 교관 경험이었어. 교관. 그러니까 무슨 부대 무슨 장치 정비사 딱 있잖아. 그 바로 밑에 쓴 게 교관이야. 교관. 그러니까 내가 4년차 때 첫 교관 경험을 해본 거야. 내가 갖고 있는 특히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장교들, 조종사들한테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 거지. 세부 이력서라는 말이 나오니까 아 세부? 그럼 구체적으로 원하더란 얘기지. 이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어디 부서에서 뭘 해봤다. 그러면 그 세부적인 내용을 써야 돼 또. 그 내용이 뭔지 이렇게 쭉. 그렇게 써주면 왜냐면 그런 건 증명할 방법이 없거든. 뭐 이렇게 무슨 이렇게 경력 증명서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무슨 보직을 뭐 근무했다 이거 왜 나오는 게 없잖아. 그래서 세부 경력이라는 게 들어가. 그러면 거기서 구체적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해봤다. 그때는 무슨 툴을 썼고 뭐 동기 그쪽도
없어요. 기체기관은 중대 개념이기 때문에 중대 안에 하위 보직을 연결할 수 있는 부서들이 많아. 그래서 어디든지 내가 보직 이동을 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 특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야. 그 특기 둘은. 그 외 나머지 특기들은 한번 정해지면 한 부서에서 계속 일을 해야 돼. 그 부서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업무를 해볼 수 있기는 하나, 보직 이동이라는 개념은 없어.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내가 특기샵인데도 불구하고 이력서에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었던 거는 내가 별도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찾아다니면서 나 이거 해볼게요, 나 이것도 할게요, 이런 노력들. 그리고 내가 계속 뭐 운도 좀 따라줬고, 내가 그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기회가 왔을 때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손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특기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보통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관 특기를 받았다 하더라도, 기체 특기나 기관 특기를 받았다 하더라도 한 보직에서 그냥 계속 거기 있다가 전역하는 경우도 많아. 이건 이제 철저하게 정비 특기에 한정해서 할 수 있는 얘기고, 네가 이제 특별 전형으로 정비 특기를 받는다 그러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는 한데, 정비 특기를 못 받는다 그러면 지금 정비 특기가 아닌 상황에서 보직 이동을 하면서 본인이 했던, 정비반에 남아있거나 아니면 일선반이나 뭐 신주만 이렇게 분배가 된단 말이죠. 이제 관리자 측면에서 볼 때 보직 이동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케이스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케이스도 있어. 두 가지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자기 입장에서는 보직 이동을 이것저것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라고 포장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의도된 보직 이동이 아니라 쫓겨다니는 보직 이동도 있거든. 어떤 한 부서에서 제대로 적응 못 해갖고, 야, 무슨 저런 놈이 있어, 야, 절로 보내. 그래갖고, 여기저기 쫓겨만 다니다가 시간 다 보냈던 케이스들도 있어.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케이스가 더 많아. 자기가 주도적으로 보직을 이동하면서 이용해야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해석 잘해야 돼. 본인이 적응 못하거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자꾸 쫓겨다니다가 결국은 전역하는 케이스. 이런 경우 그게 보직 이동 많이 해서 경험 많이 했습니다라고 얘기해봐야 딱 보여, 이거.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위에서 나를 싫어하면 좋은 요직 못 가. 계속 변방에서 돌다가 시간 다 보내고 나간다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어떤 거 하나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야. 그래서 그게 하나의 이제 내 보직도 그런 식이지만 너의 삶도 그래. 배우자를 누굴 만나느냐, 그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것도 있고, 친구를 누굴 만나느냐, 스승을 누굴 만나느냐, 그치? 그런 거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달라진단 말이야. 결국 어떤 관점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누구와 옆에서 같이 있느냐, 내 이득만 취하려고 하느냐, 기본적인 자세가 어떠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기적인 생각하면 안 되고, 늘 얘기하잖아. 나누면서 살아야 하고, 주변에 좋은 영향을 주고받겠다라는 생각 꼭 하면서 살아. 오케이?